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배우자의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당연하다고 느껴지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 당연함이 우리를 깊은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이어져야 할 관계가 어느 순간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조짐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도 막연한 의심과 불안감에 휩싸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마음속 불안을 혼자 간직하고 방치하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점은 배우자의 외도 여부를 단순히 의심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만으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명확한 행동과 심리적 패턴을 이해하면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징후를 놓치고 계신 건 아닌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배우자의 행동 변화를 통해 외도를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고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행동 변화는 바로 외출 이유가 자주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배우자의 외출 패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보통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행동 패턴이나 만나는 사람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 배우자의 외출이 잦아지고 이유가 점점 불분명해진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친구를 만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 모임이 있다거나 동창회가 있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여러분도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대화 자체를 피하거나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이건 더 의심스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외출의 빈도만 문제인 게 아닙니다. 외출 후 배우자와의 소통 부족이 더 큰 문제죠. 평소 같았으면 외출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단답형 대화로 일관하거나 질문 자체를 귀찮아한다면 이는 감정적으로 거리가 생겼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행동 변화를 무작정 의심하거나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차분히 관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바쁜 직장 생활 때문이겠지라며 넘길 수 있지만 때로는 이런 작은 변화가 관계의 큰 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건강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배우자와의 소통 부재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는 곧 우리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 소화불량, 심지어 면역력 저하까지. 그러니 이런 신호를 단순히 무시하기보다는 대화와 관찰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가 외출이 잦아지고 이유가 자꾸 바뀐다면 지금이 바로 관계를 점검하고 돌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불씨가 점점 커져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행동은 핸드폰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핸드폰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지만 때로는 이 작은 기계가 큰 비밀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배우자가 핸드폰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평소와 다르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숨기려 한다면 이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던 핸드폰을 이제는 항상 뒤집어 놓거나 심지어 가방 속에 넣어두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화장실에 갈 때나 잠자리에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면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배우자가 알림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전화를 받을 때 자리를 피하려고 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가정주부가 평소 남편의 핸드폰에 무관심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핸드폰을 항상 자신의 시야에서 멀리 두지 않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업무가 바빠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핸드폰을 숨기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져가는 모습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결국 그녀는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고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심이 들더라도 무작정 핸드폰을 보겠다고 하거나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반응을 차분히 살피고 이를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을 숨기려는 행동은 외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를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상황이 단지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핸드폰에 집착하면서 대화나 소통이 줄어들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죠. 특히 40대 이후에는 스트레스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핸드폰에 대한 배우자의 행동이 이전과 다르다면 작은 변화라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런 행동이 단순한 습관인지 아니면 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신호인지 냉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행동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변화는 바로 배우자의 표정과 화법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얼굴과 말투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표정이나 말투가 평소와 다를 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특히 사랑하는 배우자라면 그 작은 변화도 쉽게 느껴질 겁니다. 과거에는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고 대화가 자연스러웠다면 최근 들어 배우자가 시선을 회피하거나 말을 단답형으로 끝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또는 평소에 친근했던 말투가 어느새 냉소적이고 빈정거리는 말투로 바뀌었다면 이는 배우자가 감정적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편은 아내와 대화할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를 감지했습니다. 예전에는 둘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며 서로 간청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더 이상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고 냉담해졌습니다. 심지어 대화 도중 시선을 피하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응, 알겠어 같은 단답형으로 응대하기 일쑤였죠. 남편은 그 변화를 모른 척하려 했지만 결국 대화를 시도해보니 아내가 이미 다른 감정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표정과 화법의 변화는 배우자가 현재 느끼는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배우자가 시선을 피하고 말을 단절하려 한다면 이는 상대와의 대화가 불편하거나 피하고 싶다는 심리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늘어진 어조나 무관심한 반응은 관계의 균열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배우자가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다른 곳에 신경이 쏠려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선 강압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대화의 문을 열어주고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과 감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로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을 배우자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스스로도 정서적인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표정과 화법은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배우자가 대화 중에 보이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그런 변화는 단순한 징후가 아니라 관계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배우자의 외모 관리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바로 외모 관리에 대한 갑작스러운 집착입니다. 평소에는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거나 헤어스타일과 의상, 심지어 속옷까지 과감하게 바꾸기 시작한다면 이는 분명 눈여겨볼 만한 변화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건강과 자기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이유가 불분명하고 특히 배우자가 이런 변화를 배우자와 공유하지 않는다면 의문을 가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평소에는 전혀 입지 않던 속옷을 갑자기 사들이고 심지어 그 속옷을 당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외부를 의식한 변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40대 남성이 아내의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새 옷도 많이 사는 모습에 처음에는 아내가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새 옷을 입고 어때? 예쁘지? 라고 물었을 아내가 이제는 새 옷을 입고 나가면서도 남편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외모 관리가 배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신호는 이런 작은 행동들에서 드러납니다. 갑작스럽게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하거나 네일 아트와 헤어스타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발톱 관리나 페디큐어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사람과 가까운 상황을 염두에 둔 행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외모 변화가 긍정적인 자기관리인지 아니면 관계의 위기가 온 신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대화와 관찰에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고 공유한다면 이는 건강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철저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고 배우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문제의 징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에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외모 변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배우자의 변화는 나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도 건강한 생활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함께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모 관리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관계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배우자가 변화를 어떻게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와 얼마나 소통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들과 가정생활에 소홀해지는 행동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로 살펴볼 행동 변화는 아이들과 가정생활에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아이들을 돌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배우자가 갑자기 아이들에게 신경을 덜 쓰고 가정 내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미묘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숙제도 챙기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알아서 해라며 무관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외출 시간이 많아지고 집안일에도 손을 놓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일은 자연스럽게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전가됩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30대 여성은 아이들을 늘 챙기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요즘 너무 바쁘다며 아이들과의 시간을 줄이기 시작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처음엔 일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늦은 밤까지 자주 외출하고 아이들 문제에는 점점 무관심해졌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결국 그는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그 무관심의 이유가 단순히 일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외도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더 열심히 가정생활에 참여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외도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더 끌리게 되면 가정 내에서의 책임감과 관심은 점점 줄어들게 마련이죠. 특히 늦은 시간까지 외출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저녁은 먹었니? 잠은 잘 자니? 와 같은 확인 전화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배우자가 가정에 대한 마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배우자가 외출 중일 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몇 분 뒤 한적한 곳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이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가정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관심 부족을 느끼며 불안감을 갖게 되고 이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에게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보는데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4050대 이후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는 걸 아시나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느끼셨다면 배우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가정생활과 아이들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 변화는 단순히 무관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어디에 감정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시간, 가정에서의 책임감은 관계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죠. 다음으로는 배우자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는 행동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번째로 살펴볼 행동 변화는 배우자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화를 잘 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작은 일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일 가능성만은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심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을 경우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더욱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왜 요즘 이렇게 늦게 들어와? 혹은 핸드폰에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같은 간단한 질문에도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오히려 질문한 당신을 문제 삼으며 의처증 환자라고 몰아세운다면 이는 분명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40대 남성 어씨는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하고 외출이 잦아지자 대화를 시도했는데요. 아내는 단순히 직장 모임 때문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씨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말을 하면 왜 날 못 믿어? 이제 내가 집안일도 모시고 해야 하니? 라고 큰소리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아내의 과도한 방어와 공격성은 자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동이었죠. 이러한 공격성은 보통 두 가지 이유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운 마음에서 상대를 압도해 상황을 통제하려는 심리.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관계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대화는 단절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스트레스나 다른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예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공격성이 배우자가 특정 질문이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패턴으로 보인다면 이는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갈등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이나 수면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상대방이 공격적일수록 우리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과민해지거나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다툼 속에서도 숨겨진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갑작스레 남편이나 아내의 일정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행동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행동 변화는 배우자가 갑자기 당신의 일정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오늘 몇 시에 퇴근해? 혹은 주말에 무슨 계획 있어? 라는 질문을 가볍게 던질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당신의 하루 일정을 지나치게 꼼꼼히 물어보거나 너무나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면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오늘 늦게까지 친구들 만나고 와도 괜찮아라고 너무 흔쾌히 말하거나 당신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더 권유한다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또 평소에는 당신의 약속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만나? 몇 시에 끝나? 같은 질문을 꼼꼼히 한다면 이는 자신의 외출이나 만남을 조율하기 위해 정보를 얻으려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한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50대 남성은 아내가 자신의 퇴근 시간을 유난히 정확히 알고 싶어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아내가 챙겨주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아내는 남편의 귀가 시간을 체크하며 자신이 외출할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결국 그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배우자가 자신만의 시간을 관리하고 외부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당신이 집에 일찍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냥 밖에서 더 놀다 와라고 말하며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자신이 외출하거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의심하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태도와 자신의 일정 사이에서 이상한 패턴이 없는지 조용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우자의 관심이 진정한 걱정인지 아니면 자신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단순히 외도를 감추기 위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거나 다른 이유로 당신의 시간을 지나치게 관리하려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 관계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이를 무심히 넘기지 말고 배우자와의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스스로도 감정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40대 이후에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변화된 관심이 관계의 위기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7가지 행동 변화를 잘 기억해 두신다면 배우자의 심리적 거리감이나 외도 여부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